비밀의 화원 제5장 땅을 조금 가질 수 있을까요? 메리는 자기가 찾아낸 그곳을 비밀의 화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메리는 그 사이에도 꾸준히 땅을 파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처음보다 뱃노인과 부쩍 가까워진 메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불쑥 나타나 뱃노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미를 좋아해? 좋아하고 말고 내가 정원사로 일했던 집 부인한테 배웠지. 그 부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다 장미를 엄청 많이 심었어. 그 부인은 지금 어디 사는데? 천국에.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뱃노인은 삽을 땅속 깊이 박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집 장미는 어떻게 됐어? 다 죽었어? 글쎄 모르겠다.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가지도 쳐주고 뿌리 언저리도 파주고 해줬는데 올해는 못 갔다. 류머티즘 때문에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성가시게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묻고 그러냐? 이제 그만 가서 놀아라. 뱃노인은 갑자기 역정을 냈습니다. 메리는 노인이 자기에게 그렇게 퉁명스럽게 구는데도 자기가 노인을 좋아한다는 게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종알거렸습니다. 메리가 신나게 줄넘기를 하면서 조그만 문에 이르렀을 때 한 소년이 나무에 기대 앉아 피리를 불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들창코에 붉은 뺨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 부는 피리 소리를 들으려는 듯 다람쥐와 토끼 2마리가 곁에 앉아 있었고 근처 덤불 뒤에는 숫공이 우아하게 목을 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메리를 본 소년이 피리 부는 걸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메리는 첫눈에 그 소년이 디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난 디콘이에요. 메리 아가씨 맞죠? 아가씨가 부탁한 원예 도구들을 사왔어요. 꽃씨도요. 제가 꽃씨를 심어드릴게요. 그런데 아가씨 꽃밭은 어디에 있어요? 메리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디콘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메리는 울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난 남자아이들에 대해서 잘 몰라. 내가 너한테 비밀을 말하면 지킬 수 있니? 디콘이 머리를 벅벅 문지르다가 곧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언제나 비밀을 잘 지켜요. 여우새끼나 들짐승이 사는 굴이랑 새 둥지가 어딘지 딴 아이들에게 말해주면 어떻게 동물들과 친구가 되겠어요? 메리는 자기도 모르게 디콘의 소매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뜰 하나를 훔쳤어. 하지만 내 것도 아니지만 누구의 것도 아니야.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내게 그곳을 빼앗아 갈 수는 없어. 내가 그 비밀의 환을 찾아냈고 나 혼자 들어갔어. 나도 붉은 가스물새랑 똑같아. 사람들은 새한테서 정원을 빼앗지는 않잖아? 메리는 흥분한 나머지 2팔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디콘이 놀란 얼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데요? 나랑 같이 가. 보여줄게. 메리는 눈물을 멈추고는 디콘을 데리고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자란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문을 열고 미끄러지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바로 비밀의 화원이야. 디콘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들뜬 얼굴로 낮게 외쳤습니다. 와, 정말 근사하고 신기한 곳이네요. 여기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마사 누나가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한 뜰이 있다고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장미꽃이 피어날까? 네가 알 수 있니? 난 모두 죽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메리는 디콘을 데리고 제일 가까운 장미나무 곁으로 갔습니다. 디콘은 파르스름한 빛이 도는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잘라내야 할 늙은 가지가 많긴 하지만
작년에 새로 난 가지도 많아요. 여기 이것 보세요. 아가씨나 저만큼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아, 정말이야. 우리 뜰을 한 바퀴 돌면서 살아있는 나무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자. 메리와 디코는 이 나무 저 나무, 이 숲을 저 숲을 헤매며 나뭇가지와 알뿌리 화초들을 보며 살아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버팀목을 세운 큰 장미나무 쪽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디코는 꽃밭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누가 저렇게 했어요? 내가 했어. 세상에. 나는 아가씨가 꽃 가꾸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저 새싹들이 숨을 쉬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뿐이야. 아가씨, 어느 정원사도 이보다 더 자라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건 크로커스랑 아네모네 새싹이네요. 이건 수선화고요. 이야, 여기 나팔 수선화도 있어요. 정말 장하세요. 사실 요즘 살이 좀 쪘어. 힘도 세지고 예전에는 늘 피곤했는데 땅을 파니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아. 흙을 고를 때 나는 흙냄새도 좋고. 디콘이 칭찬을 해주자 메리는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일도 나를 도와줄래? 물론 나도 옆에서 땅도 파고 잡초도 뽑고 내가 하라는 일은 뭐든지 다 할게. 부탁이야, 디콘. 아가씨가 오라고 하면 비가 오든 해가 쨍쨍하든 날마다 올게요. 이제껏 이렇게 재미있는 일은 처음이에요. 여기 틀어박혀서 잠자는 뜰을 깨우는 일 말이에요. 디콘은 다시 나무와 덤불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아무래도 우리 말고 누군가 여기에 들어온 것 같아요. 붉은 가스물새 말고요. 이 나무들은 누가 다듬어 준 것만 같거든요. 글쎄, 열쇠도 없고 문도 없는데 누가 들어왔을까? 메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디콘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디콘, 너는 마사 말대로 참 착해. 난 내가 좋아. 내가 5번째야. 난 내가 5사람이나 좋아할 줄은 정말 몰랐어. 좋아하는 사람이 5명뿐이라고요? 다른 4사람은 누군데요? 메리가 볼 우물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와 마사, 그리고 붉은 가스물새하고 벤 웨더스타파 할아버지야. 디코는 웃음을 터뜨리다가 누가 들을세라? 얼른 옷소매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가씨는 좀 별나긴 하지만 나도 아가씨가 좋아요. 붉은 가스물새도 그럴 거예요. 우와, 그럼 날 둘이나 좋아하는 거야? 메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신이 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메리는 마당에 있는 큰 시계 종소리를 듣고 점심시간이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난 가봐야 해. 너도 가야 하지? 아니요.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주머니에 뭘 넣어주시거든요. 디코는 깨끗한 손수건에 꽁꽁 싸맨 두툼한 빵을 꺼냈습니다. 메리는 마지못해 문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섰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 넌 말하지 않을 거지? 붉은 가스물새가 나에게 자기 둥지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줬다면 내가 그걸 누구한테 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안 그래요. 아가씨는 붉은 가스물새처럼 안전할 거예요. 디콘이 빵을 베어 물다 말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틀림없이 디콘이라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찌나 빨리 달렸는지 자기 방에 닿았을 때는 숨이 턱에 찰 지경이었습니다. 메리는 숨찬 목소리로 마사에게 말했습니다. 마사, 디콘을 봤어. 디콘을 봤다고. 디콘은 잘생겼어. 잘생겼다고요? 코가 반짝 들리고 눈도 너무 동그랗잖아요. 난 들창코가 좋아. 동그란 눈도 좋아. 참, 그리고 디콘이 그걸 가져왔어. 연애용품이란 씨앗을. 메리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때 마사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아가씨, 주인님께서 돌아오셨는데 아가씨를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메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내가 여기 왔을 때는 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 글쎄요. 메드록 부인 말로는
우리 어머니가 스와이트 마을까지 걸어가다가 주인님을 만날 때요. 그때 어머니가 주인님한테 아가씨 이야기를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주인님이 내일 집을 떠나기 전에 아가씨를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말이 끝나자마자 메들록 부인이 메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메리 앞밤에서 발그레한 기운이 싹 가셨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예전에 못생기고 뻣뻣하고 말수 적은 아이로 되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메들록 부인이 메리를 데리고 간 방에는 한 남자가 벽난로 앞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기 두고 부인은 나가보시오. 아이를 데려갈 때가 되면 종을 올리겠소. 메들록 부인이 방을 나가자 못생긴 꼬마 메리는 선체로 야윈 손을 베베 꼬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남자는 곱사등이라기보다는 어깨가 솟고 약간 굽어있는 정도였습니다. 크레이브 씨는 솟은 어깨 너머로 메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크레이븐 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못생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슬픈 일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잘생겼을 얼굴이었습니다. 크레이븐 씨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를 잊고 있었어.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억할 수 있겠니? 너한테 가정교사나 보모를 붙여줄 생각이었는데 깜빡 잊었구나. 메리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커서 보모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발 가정교사도 아직은 드리지 말아주세요. 수업의 부인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군. 그렇다면 혹시 필요한 건 없니? 장난감이나 책, 인형 같은 거라도. 그러자 메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땅을 조금 가질 수 있을까요? 땅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꽃씨를 심으려고요. 키워서 크게 자라는 걸 보려고요. 크레이블 씨는 메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 눈을 가리더니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땅이라.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라. 내 말을 들으니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구나. 땅과 땅에서 자라는 것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지. 어디 있는 땅이든 괜찮을까요? 놀고 있는 땅이라면요. 어디든 괜찮단다. 자, 이제 가봐라. 난 피곤하구나. 잘 가라. 난 여름 내내 여기 없을 게다. 크레이븐 씨는 종을 울려 메들록 부인을 불러 메리를 데려가게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메리는 잔뜩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마사! 내 뜰을 가질 수 있게 됐어. 내 뜰을. 메리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